반갑습니다. 미남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작년에 시행이 됐지만은 아직까지 현장에서 여전히 모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법령을 좀 가져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강화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무엇이냐? 아직도 내가 당하고 있는 게 괴롭힘인지 많이들 모르시는데, 그 구체적 정의부터 좀 살펴보면요. 직장 내 관계의 우위, 그리고 지위의 우위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가지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어떤 처벌 기준이 강화됐는지, 구체화됐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는 자, 사용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위반을 하면 500만 원, 2차 위반을 했을 때는 1000만 원, 3차 위반도 동일하게 1000만 원 부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가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는 앞서인 경우에는 한 명한테 수차례 하거나 다수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강한 경우였는데, 요거는 그거보다 좀 경한 게 되겠죠. 그래서 요때는 첫 번째가 300만 원, 두 번째는 여러 차례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다시 과태료 처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차는 동일하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는 사용자의 친족이 근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가업 승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와이프를 격리로 앉혀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직급은 거기 있는 뭐 공장장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비해서 그 가족들이 직급이 낮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관계에 있어서 우위는 있죠. 사용자의 친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괴롭힘도 미연에 방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좀 구체화됐습니다. 민법상 친족이 일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때에는 1차 위반을 하게 되면은 2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구제를 받아야 되고 중단을 시켜야 되니까 신고를 하겠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습니다라고 해서 담당 부서에 신고를 하시면 되죠.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뭉갠다. 그 사람 내가 평상시에 봤는데 잘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징계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얽히고 설키고 나올 건데, 불편하다. 관계 그런 불편하니까 갈등도 이렇게 싫다. 이렇게 해서 조사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실시하지 않았다는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1차 300, 2차 500, 3차 500입니다.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피해 근로자가 신고를 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그 적절한 조치들은 뭐 유급휴가 명령이라든지 근무 장소를 가해자랑 분리를 해달라든지 휴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사업장에 맞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적절한 조치입니다. 적절한 조치. 무조건 해줘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사업장 형평상 작업 공간 분리가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시간을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결제 라인을 뗀다든지 적어도 책상을 뗀다든지 그런 조치들이 좀 부과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뭐 휴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휴가를 줬을 때 업무가 안 돌아간다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대신에 근무 시간을 단축시켜 준다든지 우리 사업장 형평상 가장 적극적으로 이분을 케어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200, 300, 500 이렇게 차례대로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시는 가해자라고 판명이 됐어요, 나중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끝내면 돼요. 그냥 조사 결과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저희는 징계를 해야 되겠죠. 징계를 하거나 뭐 업무 장소를 확실히 이제 앞으로 영구적으로 분리를 시킨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과태료 처분 200, 300, 500이 부과되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좀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괴롭힘 종류가 워낙 태양이 다양하고 그 수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개인 사정을 알 수도 있고, 뭐 대화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모욕을 느낄 만한 그런 사항들도 많이 조사하면 파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조사한 사람이 누구 제3자한테 유포한다? 그러면 다시 이게 2차 가해처럼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거는 그 조사 과정에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 제출한다든지 거기서 달라고 했을 때 그런 유관기관에만 제출되고 임의로 제3자한테 유출하는 건 안 되고요. 그렇게 위반했으면은 1차에 300, 2차에 500, 3차에 50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거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에요. 과태료 부과 처분이고 기존에 있었던 게 뭐냐면은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신고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히 네가 이걸 나한테 말해 라고 하면서 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딴 데 발령을 내버린다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불이익 조치를 준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들은 과태료 부과처벌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법적으로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나 차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체화됐죠. 그 행위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신고를 하시고 앞으로 이제 그런 가해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 사업주분들께서는 노동 존중 시대를 맞아 가지고 많이 이제 발전은 되긴 했지만 아직도 옛날 사고방식이 남아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특히 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내가 군에서는 말이야 이 정도는 마음껏 아니었는데 막 이렇게 라떼는 금지입니다. 라떼 금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꼰대 소리를 넘어서서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거든요. 이게 좀 주관적입니다. 그런 행위를 좀 하신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반성을 하시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강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